자, 봅시다. 자, 브로콜리 펀치 오늘 창비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화면판서로 쓰다가도 이렇게 현장 전자칠판 앞에서 촬영하는 거야. 자, 브로콜리 펀치인데 일단은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다 읽어봤을 거고 내용 재밌지? 자, 첫 번째 시간에는 뭐 하냐면 개관 정리부터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맨 앞으로 가는데 너희는 A4 용지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항상 노트가 있어서 거기다 다시 필기하고 그리고 다시 또 본문으로 들어가기 바란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거기 인출 페이지 있지. 거기다가 요거를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먼저 쓸 수도 있고 지금 먼저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걸 쓰고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 듣고 아니면 들으면서 필기하고 나중에 또 인출해야 된다는 거 알지?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 개관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자. 자, 일단은 고원준이라는 아이가 주인공이라는 거야. 원준이가 주인공이고 복싱 선수지. 이 복싱이라는 것 자체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복싱은 뭐 하는 거니? 일단은 먼저 뭐야? 폭력이지, 폭력. 남을 때리는 거니까. 그지? 그 남을 때리는 것에 대한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주인공이고 복싱 선수인 거야. 근데 병이 있는데 오른손이 부가 뭐야? 부가 브로콜리야. 브로콜리. 나 한번 이미지 봤니 너희들? 뭔지 알지? 자, 이렇게 생긴 거. 한번 그냥 보여주는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이미지 찾아가지고, 이렇게 주먹만 하지. 주먹인데 이만하게 컸다니까 약간 희화된 것 같은 느낌, 해학적인 느낌이지만, 이 주먹.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걸로 맞으면 아프진 않겠지. 그러니까 이 오른손이 남을 때리던 게 브로콜리 바뀌었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은, 그러니까 상상력을 가미한 브로콜리 주먹으로 변했다라는 거지. 이 안에 있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오른손을 브로콜리로 바꾸게 되는 건데, 다 알고 있을 거야, 이거. 건강에 좋지. 선생님 강의는 이게 전자칠판이고 녹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 갔다 올 수 있는 거야. 이걸 변했다라는 거. 자, 이건 방어기제라고 하는데 나의 스트레스. 자, 이 방어기제라는 말이 심리학적 용어에서 많이 나오는 거지. 내가 불안하거나 위험에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나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는 거야. 첫 번째로 도피가 있거나 도망가는 거 혹은 잠을 잔다거나 혹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술을 막 마신다거나 포금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수다 떨거나 그런 것들이 자기의 억눌리고 힘든 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행동, 무의식적인 행동을 방어기제라고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방어기제 찾다 보니까는 브로콜리로 변했다는 뜻인 거야. 그걸 방어기제라고 한단다. 너희는 뭐가 있니? 선생님은 방어기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술 혹은 깊은 잠, 2박 3일 폭잠 이런 것들이 이제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나만의 방어기제가 각각 인간마다 다르단다. 얘는 브로콜리로 변한 거야. 그게 방어기제인 거야. 그러니까 마음고생이 그 안에 밑바닥에 있다고 봐야겠지. 그 안에 얼마나 근데 그게 뭐냐라는 거야. 자, 우리 공부하는 거 공부 뭐야 이거? 공부 잘하는 방법 주입과 인출 그리고 머지와 외지. 이거 항상 기억하라고 했어. 주입과 인출, 머지, 외지. 이 얘기는 선생님이 매번 수업 시간마다 할 거야. 자, 어떤 얘들아? 화면 판사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전자칠판 앞에서 하는 게 목소리도 좀 크고 괜찮니? 가끔 여기 보는 건 선생님이 컨닝하는 게 아니라 촬영은 혼자 하기 때문에 이 촬영이 엔진 하면은 허무하잖아. 방어기제 튀어나올 수 있어. 그래서 잠깐씩 보는 거야. 이게 촬영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눈이 약간 찢어지더라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세상 참 많이 변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적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자, 이거 왜 썼지 이거? 뭐지? 브로콜리가 뭐지? 왜 변했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으려고 하면 너희는 내신 공부를 잘하는 거야. 이 습관이 없으면 맨날 너희는 그냥 필기만 하는 아이인 거야. 그래서 주입과 인출 뭐지 왜지 그 왜 변했을까 내적 갈등이 있는 거지. 나는 직업으로서는 컨트롤 해야 돼. 권투 선수니까 복싱 선수니까. 하지만 남을 때리는 폭력적인 거니까 그거에 대한 내적 갈등이 있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도 있어. 나도 직업이니까 이거 하지만 너희들 괴롭히고 있잖아. 막 맨날 숙제해와라 뭐 해라 들어라 하니까 갈등이 남 괴롭히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으면 너희들 성적이 안 나와.
근데 괴롭히는, 이런 게 내적 갈등인 거지. 그럼 나도 뭘로 변할까? 오른손이 아마 내일 아치면 큰 분필, 펜으로 변할 수 있어. 농담이야. 이런 거. 그래서 한과 응어리와 상처가 있는 것들이 마음고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어 기제로서 브로콜리라는 상상력을 가미한 걸로 변했다. 이 브로콜리 펀치, 그래, 펀치인 거야. 자, 가치관과 신념이 중요한데 그 사람을 분석해야 되니까, 인물을, 고원준을 분석해야 되는 거니까, 직업은 복싱인 거니까 폭력성이 되게 강한 거지. 근데 가치관과 신념의 충돌 vs 타인의 폭력은 하고 싶지 않아. 가치관, 신념, 폭력을, 마음이 착한 거지. 폭력을 저지르고 싶지 않은데 직업은 그렇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의 충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근본 이유가 또 뭐냐? 자, 봐라. 이유가 하나는 변했네. 뭐지? 변했네. 왜 변했지? 마음고생이 있어서 방어기제로서 변했어. 그러면 그 방어기제가 왜 생겼어? 가치관은 타인의 폭력을 싫어해. 그런데 난 직업이 복싱 선수야. 충돌하고 있어. 자, 더 깊은 왜가 있는 거야. 끊임없이 타고 들어가는 거지. 왜? 그러니까 깊은 기저에, 밑바닥에 깔린 그 심리가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파고드는 게 문학적 이해고, 이게 너희가 사회 나갔을 때도 되게 좋은 방법이란다. 인생을 사는데. 자, 그러니 그럼 궁극적으로는 뭐냐라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왜 그랬느냐 이거지. 경쟁심을 조장하는 현대사회의 비판.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주제인 거지. 이게 주제. 이 소설을 쓴 주제가 이건 거지. 경쟁심을 조장하는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싶어서 저 작가가 이걸 썼다는 뜻인 겁니다. 경쟁심이지. 복싱, 타인을 눌러야 내가 이기는. 뭐 경쟁사회는 뭐 기본인 거지, 이게. 너희도 이게 뭐겠어? 내신에서 상대평가지. 그러니까 절대평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다 같이 그냥 다 잘 되는. 그런데 상대평가니까는 누굴 내려가야 되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물론 때리진 않지만. 자, 그래서 주입과 인출 이거 됐고. 알겠습니까? 이게 주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나타난 거고, 고민과 갈등이 있다. 내적 갈등. 갈등 중에서도 내적 갈등. 자, 어때? 이거 필기하고 있니? 그러니까 지금 개관 정리이기 때문에 본문 들어간 건 아닌 거야. 맞지? 그래서 하지만 너희가 이걸 먼저 알고, 이 개관도 지금 3페이지인 거야. 개관도 3페이지. 자, 복싱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첫 번째 나오지, 이제 얘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자기가, 내가 복싱을 연구하니까 복싱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지만 이게 자기의 본 마음과는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복싱 선수니까 복싱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지. 집중을 해야 돼. 근데 폭력에 집중해야 돼. 저 자식을 코를 때릴 거야. 집중해야 돼. 그 다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돼. 이미지 트레이닝은 모든 올림픽 선수나 월드컵 선수들 다 하는 걸 한다. 이럴 때 어떻게 변해야지? 너희도 왜 모의고사 볼 때, 아니면 내신 시험 볼 때,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내가 별표 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쉬운 문제 먼저 풀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강점과 약점이 뭐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이런 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지. 옆에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뭐 쳐다보거나 막 이렇게 볼펜 던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수능 가기 전날도 많이 합니다, 이거. 근데 얘는 복싱이지, 복싱. 얘가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피한다, 뭐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 이거 다 지금 권투를 잘하는 방법인데, 이게 본심은 아니겠지. 이런 게 본심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복싱 선수로서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야. 상대 선수가, 근데 문제가 있어. 뭐냐면, 상대 선수 동료고, 상대 선수도 인간이야.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를 때려 눕히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얘는 뭐니? 인간에 대한 아픔, 마음, 공감 능력이 있는 거야, 이게. 인간에 대한 연민의식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내가 때리려고 하는 데가, 무슨 뭐, 외계인이라든지 뭐 이러면, 외계인도 공감해야겠지만,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복싱이 싫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반대인 거지. 그러니까 복싱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때리려고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 했던 애들이 나의 동료고 내 인간이잖아.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 한다. 현대인의 가치관이,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필기를 해놨기 때문에 너희가 따라오기 좀 힘든 거야. 선생님은 미리 필기를 다 해놨어. 꼼꼼하게. 내신이라 그래, 내신이라. 그래서 너희도 필기하고 다 외우고 암기하고 인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다시 한번 현대인의 가치관과 직업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거지. 그지? 그래서 현대사회 문제점이 현실적 해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에서 불가능해. 그렇다고 뭐 난 안 때릴 거야? 그럼 나 굶어 죽을 거야? 난 복시 선수야. 때릴 거야? 그럼 제 인간과 동료잖아. 어떻게 하지? 하면서 해결이 불가능한 게 모든 현대인. 너희 아버지도 마찬가지, 너희도 마찬가지인 거지. 다 이중적인 갈등이 있잖아. 난 학생이야. 학교 가야 돼. 학원 가야 돼. 아, 지금도 일어나기 싫어. 막 이런 애들이 있잖아. 선생님 아침 일찍 찍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 모든 거 다 충돌이 항상 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만둘 수 없어. 그만둘 수 없지. 그러니까 고원주의 노력이 뭐냐면 직업을 유지하면서 합리화하는 거야. 합리화. 그러니까 직업 의식이 있고 거짓 미움, 거짓 노력으로 비현실적 방법, 이게 중요하지. 비현실적 방법. 그게 브로콜리인 거야. 그래서 브로콜리가 현실적 방법은 아니지. 어떻게 손이 주먹이 그냥 손뭉치로 바뀌냐, 손뭉치로. 그래서 그런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브로콜리가 바뀌었다라는 거, 손이 변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직업도 유지하면서 합리적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 합리화는 나쁜 거지. 그러니까 직업 유지의 합리화로서 거짓 미움을 막 해야겠다. 저러면 내가 때릴 거야. 막 이런 거짓 미움. 그러니까 자기 잘못된 것에 거짓 합리화. 난 어쩔 수 없잖아. 나는 직업이 이거잖아.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 그래서 손이 변했다라는 거고, 비현실적인 방법. 비현실적인 것이 이게 이 작가, 이유리 작가의 핵심적인 문체가 비현실적인 방법으로서 재미나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 작가의 핵심인 것도 있는 거야. 작가 표현론적 관점. 뭐라고? 작가 표현론적 관점으로 있다. 자, 우리 사회 갑니다. 우리 사회. 자, 사회에 대한 비판. 이런 게 이제 원래는 이 글을 쓴 이유가 아니겠어? 그지? 그러면 과도한 경쟁의식이 있는 우리 사회. 내 얼굴 보이니? 그 다음에 개인들 상처 주는 우리 사회에 대한 비판. 자, 개인이 노력해도 주변도 별표칩니다. 개인도 노력해야 되지만 여기 마지막에 가면 공동체.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 이 작가가 해결 방법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자, 지금 뭐 하는 거야? 큰 숲을 보는 거야. 큰 숲. 물론 너희가 이거 선생님 말을 빨리 할 수는 없잖아. 이것도 빠르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1.2배나 1.5배로 열심히 필기하면서 들어. 그리고 이런 강의는 두세 번 들어주면 좋아. 한 번만 주입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관리 선생님들도 두세 번 주입했으면 좋겠어. 자, 어쨌든 자,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개인적인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주변의 도움, 공동체, 연대, 의식, 유대감, 연대감 같은 말이야. 공동체, 의식.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잖아. 원준 여친이 도와주고, 할아버지, 박광석 할아버지가 도와주고, 또는 할머니도 알려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가 이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가 주제고, 그러니 연대감, 공동체의식, 그리고 유대감이 해결 방법이다가, 그리고 이해와 공감, 연민, 애정, 응원, 격려, 이겁니다. 이해, 공감, 연민, 애정, 응원, 격려. 이게 이 글의 주제, 마지막 해결 방법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자, 시점 갑니다. 나가 있는데 나는 원준이가 아니라 누구야? 원준의 여친이고 걔가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1인칭 관찰자야. 그치? 1인칭 관찰자야, 이거는. 그래서 니네 이런 시점 중요하다, 시점. 그래서 1인칭 관찰자이기 때문에 여친인 나가 자기의 남친을 바라보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얘가 남친이 고원준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관찰자 시점이고, 항상 관찰자 시점 하면 너희가 나와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관찰자 시점 요 단어를 시험에서 잘 안 줘. 뭐라고 주냐면 요거를 객관적 시점이다 라고 그래. 객관적 시점. 즉 주관적,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관적 시점이야. 자기의 심리가 되게 주관적으로 많이 나와. 뭐 카메라 워커, 미래에는 나오거든. 카메라 워커, 거기에 있는 주인공은 고모로서 주인공 시점이고 자기 심리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 브로콜리 시에서는 관찰자고, 관찰자는 약간 객관적 시점이라고 그래. 다시 시작. 관찰자 뭐라고 한다고? 객관적 시점이라고 하고, 얘는 추측하는 거야. 관찰이기 때문에 원준이의 마음은 이럴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 같다라고 추측성이 되게 많은 게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란다. 알겠지? 그래서
관찰자 꼭 기억하고, 원준 여친은 요양보호사야.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겠지. 걱정하면서, 남친을 걱정하면서 문제 해결을 노력하는 여자친구고, 경청을 하고 섣부른 조언은 잘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조언이겠지. 잘 들어주면서 공감을 해주는데 섣부르게 이렇게 개입하거나 이렇지는 않은 게 원준의 여친 1인칭 서술자지. 근데 관찰자 서술자야. 1인칭이니까 작품 안에 있는 거겠지. 작품 안에 있는 거야. 자, 또 도와준 사람도 누굽니까? 박광석 할아버지. 그래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은 여친이 아니야. 그래서 문제 해결책을 여친이 제시했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박광석 할아버지가 노래를 불어보렴. 산에 가서 노래도 되게 중요한 단어지. 노래는 뭐야? 예술이고 음악이며 감정적인 것. 이 노래를 크게 부르면 이 안에 있던 방어기제를 브로콜리 펀치로 갈등이 표출된 것이 아니라 방어기제를 노래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라는 거야. 그게 해결책이다. 라는 거. 근데 브로콜리가 뭐 한다? 개화했다라는 건 터졌다. 해소됐다. 갈등이 해소됐다가 브로콜리가 빵 하고 꽃으로 변하는 거. 개화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안필수 할머니도 있어. 할머니도. 이 할머니도 원래 내면 상처가 있던 할머니지. 그지? 키웠던 동물 죽었으니까. 그래서 먼저 노래를 시작하는 부분은 또 안필수 할머니가 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야? 공동체로 해결책을 다 조금씩 갖고 오는 거야. 나는 경청해 주는 걸로 해결해 주고, 박광석 할아버지는 산에 가서 노래를 불러보렴 라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걸로 박광석 할아버지는 도와주고, 안필순 할머니는 자기의 상처도 있는 것들이니까 먼저 시작해 줌으로써 원준이가 노래를 따라 부르게 할 수 있는 그 시도를 시작했다라는 것도 할머니고, 이 할머니도 애완동물이 앵무새가 이름은 말자였지. 앵무새 말자가 죽었다라는 거. 상대하는 이런 폭력이 소리를 통해서 폭력이 소리,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해결된다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야. 뭐로 이해됐다? 청각적 이미지로 해결됐다. 약간 이해가 되니?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개관 1이야. 개관 1.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선생님 끊을까 하다가 바로 들어갈게. 그냥 아직 17분이니까 30분 정도 촬영하는 게 나으니까. 자, 이제 제목 의미 갑니다. 제목의 의미. 자, 브로콜리로 변했다라는 거. 오른손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지. 브로콜리는 주먹이야. 브로콜리 아까 봤지? 브로콜리 봤지? 나중에 이게 뭐 한다? 개화를 하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건데, 자, 주먹이고 글러브와 생김새가 비슷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주먹인데 글러브지. 글러브 약간 넓이 펴진 거. 이거와 생김새가 비슷하다라는 거. 형태가 뭡니까? 형태란 말은 다른 말로 모양이란 말인 거야. 모양. 그래서 모양이 비슷한 모양에서 기인한 착상한 소재다라는 거. 그러니까 글러브와 비슷하게 생겼고. 자, 그래서 이 브로콜리라는 것에 대한 제목의 펀치에 대한 의미가 환상적 요소다. 시작. 이거는 다른 문제 선택지에서 뽑아온 단어들이야. 왜? 너희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단어를 쓸지 모르니까. 맞니? 그래서 자, 환상적 요소 맞지. 당연히 브로콜리 변하는데. 그죠? 그리고 비현실적 요소라고 단어도 맞는 거야. 환상적 요소, 비현실적 요소. 그 다음에 비일상적 요소. 자, 필기하면서 외워. 비일상적 요소도 맞는 거야. 기묘한 현상, 기이한 현상. 기묘 혹은 기이하다, 이상하다 라는 문학, 이런 게 어휘력이 아니네. 난 나중에 이걸 배워도 틀리는 게 기본적인 어휘력이 부족하면 또 틀려요. 학교 선생님들은 어휘를 많이 바꿀 건데 기껏 브로콜리 펀치는 다 외우고 기초 소양적인 어휘를 몰라가 틀리면 억울해서 또 돌아오는 거야 또. 알겠지? 그 다음에 초자연적 사건이다. 초자연적, 자연을 넘어간, 자연적이지 않은 이상적인 그런 것이 이렇게 주먹이 브로콜리로 변했다라는 말에 다른 말들이다라는 거. 그리고 상징적 소재 당연하겠지. 브로콜리는 방어기제의 상징이라고 했지. 이 안에 내재됐던 그런 폭력과 가치관의 충돌에 대한 것이 방어기제로 표출된 그런 소재가 브로콜리 펀치. 그러니까 상징적 소재도 맞고,
일상적 소재를 환상적으로 표현했다는 건 뭐야? 브로콜리라는 맨날 먹고 건강 음식 먹었던 것을 일상적 소재를 환상적으로 표현했다. 일상적 소재라는 건 원래 우리 엄마가 먹던 건데 그걸 환상적으로 표현했다가 이 브로콜리 펀치란 제목에 나올 수 있는 선택지 용어란다. 기억할 수 있겠니? 기억할 수 있겠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준의 마음. 아까 또 했던 거지. 원준의 마음은 내적 갈등이 있다. 그럼 여기에는 외적 갈등이 있나 없나? 외적 갈등이 있어 없어? 외적 갈등은 인간과 인간의 갈등이 있지만 이거는 많이 없지. 그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인간과 사회의 갈등, 얘가 있는 거지. 왜? 항상 뭐가 있기 때문에. 사회가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게 지금. 현대사회가. 또 무슨 갈등이 있어? 사회와 사회, 혹은 국가와 국가. 이건 외적 갈등인 거예요, 외적 갈등.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은 내적 갈등도 있는 거고, 내적 갈등도 있는 거고, 이런 갈등을 잘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 왜? 갈등을 잘 봐야 이걸 비판할 수 있고,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이 그게 곧 주제고,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이 뭐였어? 공동체였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도와줬다. 공동체로 도와줬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갈등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근데 갈등에 대한 문학적 개념은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 중에 얘는 내적 갈등이 가장 세다라는 거. 그래서 응어리졌다. 응어리. 이 안에 응어리가 졌기 때문에 그 방어기제로서 바뀌었다라는 거고, 내적 고뇌에 있다. 억눌린 감정이 가시화되어 있다. 억눌린 감정을 눈에 보이게끔 해. 또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지. 추상적인 억눌린 감정을 브로콜리 펀치로 구체화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맞니? 그리고 그게 방어기제. 아까 얘기했었지. 로 표출됐다. 자, 그래서 감각적 구체적 소재인 브로콜리. 마음은 감각적,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감각적으로 구체화했다니까, 이거 원래 시에서 자주 나오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적인 어떤 문학 개념이랑도 일맥상통할 수 있는 거지. 응어리진 마음은 잡히지 않으니까 추상적 관념인데 브로콜리로 방어기제로 표출됐으니까 감각화, 시각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그 다음, 자, 브로콜리 변화했다, 개화했다라는 건 터졌다는 뜻인가? 빵 터진 거야. 자, 원준의 심리가 변화했다라는 거. 첫 번째 억눌리고 해결하려고 했다가 타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변화, 심리가 바뀌었고 해소가 됐다. 갈등이 해소가 됐다라는 말로도 할 건 주변 도움 연대감으로 됐다. 주변 도움 연대감으로 됐다. 됐니? 그래서 저 오늘 이거 다 촬영 못한다. 그래서 오늘 딱 보고 다음에 또 찍어서 또 보내고 할게. 자, 주제, 내면 갈등이고 주변 도움을 통해서 직시하고 직면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곧 이거 뭐야? 성장 소설일 수 있다. 성장. 그러니까 이건 청소년 소설 같은 거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주변 도움을 받, 친구 도움이건 부모 도움이건 선생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장하는 하나의 계기, 마음속에 어떤 청소년기에 응어리진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런 걸로 했기 때문에 창비가 이걸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끊고 인출해도 되는 거야. 끊고 인출해도 되는 거야. 자, 개관 아직 안 끝났어. 개관 3이야. 개관 3. 자, 이제 내용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용. 자, 발단. 그러니까 전체적인 줄거리 보고 그다음에 선생님 항상 이 개관을 먼저 찍어. 전체적인 숲. 그리고 이제 나무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이제 공부할 때 딱 좋거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개괄적인 숲을 보고 다시 개별적인 나무로 들어갈 거야. 다음 시간에. 자, 발단. 남친 원준인데 나가 이거 뭐라고 했지? 이거 나가 누구야? 이거 나가 누구야? 관찰자 시점. 관찰자 서술자인 거야. 1인칭 관찰자라는 거 다시 객관적 시점 기억나지? 자, 남친이 원준인데 오른손이 브로콜리 연락 바뀌었다, 변했다라고 연락을 받은 거야, 남친한테. 그래서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사건이다. 내면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면 이게 비일상적인 기이한 상상력이 가미되는 걸로 변했겠느냐라는 뜻인 겁니다. 그 다음.
자, 요거는 비일상적인 거야. 비일상과 일상이 결합됐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개, 나는 원준 데리고 병원을 가. 이상하지 않니? 비일상이면 비일상으로 전개돼야 되는데 비일상과 일상이 혼합돼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해도 맞는 거야. 요런 단어 나오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비일상적인 것과 일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능구렁이 넘어가듯이 담 넘어가듯이 혼합되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변한 건 비일상인데 약처방하고 병원하고도 일상이야.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혼재되어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혼합 전개되고 있다. 비일상, 일상이. 원준이의 사연이 말로 나오는데 상대, 억지로 미워하고 폭력, 의무감 갖고 집착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말로써. 이걸 아까 나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나가. 나는 경청. 그래서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경청이라잖아. 뭐 돈을 줄까? 내가 해결해 줄게 보다 제일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도와주는 방법 1위가 그냥 들어주세요. 경청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죠. 경청이. 그래서 말을 할 때 이제 상대 억지로 미워해야 돼. 왜? 때려야 되니까 억지로 미워해야 되는 거지. 원래 미운 애가 없는데, 미워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폭력 있고 의무감적으로 때려야 돼. 막 집착해야 돼. 라는 말을 하고 경청을 해주고. 자, 나는 이제 나는 뭐 해야 돼? 뭐 해줘야 돼, 이제? 해결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원준 데리고 낭떠러지, 노래 별표. 갈등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매개체가 노래라는 거. 노래는 약간 청각적인 거고, 소리 혹은 예술로 승화시키는 매개체가 저 노래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겠지. 해결책이니까. 할아버지가 제안한 거야. 나가 아니라는 거 중요해. 이거 내용일체 또 아까 반복했지, 반복. 나가. 왠지 여친이 나가 할 것 같지만 할아버지가 제안한 거야. 문제 해결은 할아버지야. 여기에 이제 아까 그 할머니도 상처가 있던 걸 해결했던 그 할머니들이 지혜를 주신 거지, 지혜를. 그것도 할머니도 있는 거고. 터졌고 꽃뭉치가 됐다라는 거, 개화가 됐다. 복싱을 그만두고 손이 거의 회복됐다라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 결말 전체적인 줄거리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특징 갑니다. 개관의 마지막 특징 간다. 단편소설이니까 다행이지 장편소설이었으면 우리 힘들었을 거야. 단편소설. 자, 성장이다. 내면 상처가 극복하고 성장하는, 아까 얘기했지, 성장소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환상적이고 기이하다, 비현실적이다라는 거. 이 성찰은 항상 나오는 거야, 얘들아. 성찰은 뭐지? 성찰은 깨달음이야, 깨달음. 그래서 이 성찰이 나오면 항상 어떤 다른 시랑 연결, 윤동주. 그래서 너희는 선생님한테 손들어. 원래 연계 달라고 해야 돼, 연계. 브로콜리 펀치도 중요하지만 성찰과 관련된 시들이 있다라는 거. 선생님이 이제 목이 잠겨가지고 물 마시고 왔어. 자, 이제 마지막 특징 갑니다. 성장소설이라고 성찰이기 때문에 이거 윤동주 연계작품 빨리 달라고 그래. 시. 이거 너희들 성찰이구나 알았어요 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성찰과 관련된 다른 현대시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성찰과 관련된 현대시들은 너희가 고1, 고2 내신할 때 꼭 필요한 거니까 윤동주의 성찰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꼭 보길 바랍니다. 그럼 자, 서술상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봐봐. 서술상 특징에서 원래 가장 중요한 거는 시점이 중요하고, 그 다음이 구성 알아야 돼, 구성. 그 다음이 상징적 소재, 배경, 문체, 그리고 기타. 이 정도가 원래는 소설에서의 서술상 특징. 서술상 특징 개념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란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소설 이해할 때 내용도 이해하지만 항상 형식과 표현. 그래서 시 한 줄, 소설 한 줄마다 너희는 이 내용이 무슨 의미있지? 어떤 표현법이 쓰였지? 자, 그 다음 줄 어떤 의미지 내용적으로? 근데 어떤 표현법과 서술상 특징, 이렇게 이해하는 걸 국어 문학 이해라고 하는 거야. 두 가지 방식. 내용적 이해와 서술상의 특징, 표현상 특징. 그러니까
알겠지? 그리고 소설에서 서술상 특징의 특징은 시점 구성, 소재 배경, 문체, 기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을 소설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1인칭 관찰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아까 뭐라고 했어 이거? 객관적 시점이라, 이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관찰이야. 시작. 객관은 관찰, 객관은 관찰, 객관은 관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항상 주인공이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과 자신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는 방식이 많고, 직접 제시는 나 힘들어, 나 괴로워, 나 즐거워, 이건 직접 제시고, 원주는 내가 관찰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주인공이지. 간접 제시. 간접 제시 뭐 하는 거야? 대화나 행동으로 심리를 제시하는 방식이 간접 제시,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직접 제시. 이거 되게 많이 나온단다. 그치? 그래서 직접 제시는 말하기라고 그래. 말하기 방식을 직접 제시, 혹은 분석적도 직접 제시, 해설적 다 같은 말이야. 말하기 방식, 직접 제시, 분석적, 해설적. 그리고 나는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난 이렇게 표현하고, 원준이는 대상이니까 간접 제시. 이 말과 이 말은 다른 말이야 지금. 요거는 직접 말하기로 내뱉었다라는 거고, 요 말은 대화와 행동인 거야. 이 말은 이 말과 좀 다른 말인 거야. 이때 말하기는 나는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요때 말은 이거지. 너는 오늘 표정이 왜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로 하면서 심리를 드러내는 것은 요 대화를 요 말인 거야. 그러니까 그 애들이 선생님 간접 제시니까 대화, 말과 행동이니까 말하기 방식이다 하면 안 돼. 얘는 무슨 방식이야? 보여주기 방식이야. 이건 대화 행동으로 보여주기 방식이 간접 제시인 거야. 이거 문학 개념어다. 문학 개념어 안에 다 있단다. 장면적 그리고 극적, 시작, 보여주기, 장면적, 극적, 간접 제시. 근데 그걸 원준이를. 나는 관찰자니까 주인공은 아니고, 관찰자니까 자기 심리를 알겠지. 서술자니까 나는 직접 제시했다. 말하기 방식으로 했다. 혹은 분석적, 해설적으로 했다. 이런 용어들을 문학 용어로 알아야 돼. 그래서 얘는 내용 이해를 잘할 수 있겠지. 독자 상상력은 떨어져. 자, 이걸 알아야 돼. 내용 이해는 내가 직접 말하니까 내용 이해는 쉽지. 그럼 니네가 상상을 하겠어? 그냥 바로 다이렉트 들었기 때문에 상상력은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야. 뭐 궁금하게 좀 숨겨야, 추론을 하게 해야 상상력은 높아지지. 그래서 이게 반대인 거야. 얘는 간접 제시는 내용 이야기가 좀 어려워. 그런데 독자 상상력은 올라간다 이런 뜻인 거야. 독자 상상 올라간다, 이게 반대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내용 이해는 직접 제시는 쉽지만 독자 상상력은 줄어든다. 간접 제시는 내용 이해는 추론을 해야 되니까, 대화 행동이니까 내가 추측을 해야 되니까 어렵지만 독자 상상력은 올라간다. 여기까지가 개관입니다. 됐니? 자, 다음 시간에, 이건 다음 주에 줄게 선생님이. 그래서 오늘 개관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윤동주 성찰적인 시 보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풀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